여러분은 혹시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쓰러지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직접 치료하며 목격한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훨씬 영악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74세 김봉래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동네 텃밭에서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따는 게 유일한 낙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왼쪽 어깨가 뻐근하고 어금니 쪽이 욱신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 50견이 왔나 보다, 혹은 치과에 갈 때가 되었나 보다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파스도 붙여보시고 진통제도 드시며 며칠을 견디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아주 절박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심근경색 환자가 무려 34,768명에 달합니다. 이걸 하루 단위로 쪼개보면 매일 95명의 우리 이웃이 갑자기 쓰러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발생률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자신하던 분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바로 사망률에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단 한 달 안에 10명 중 1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5명 중 1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실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을 그저 단순한 근육통이나 소화불량으로 치부하고 넘겨버리시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의 시작입니다. 김봉래 어르신께서 겪으신 그 묘한 통증들이 왜 가슴이 아닌 어깨와 턱에서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생명을 앗아가는지 그 비밀을 오늘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금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을 무사히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3가지 줄기로 나뉩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잘못된 상식을 깨트리고 진짜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들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둘째로, 왜 이런 통증이 심장이 있는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느껴지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1분 1초라도 빨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평소에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숨이 자주 차는 여성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께는 전형적인 가슴 통증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기괴한 신호가 찾아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의 목숨을 구하는 천금 같은 정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정성어린 참여가 더 많은 분께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이 심장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비명을 지르는지 그 진짜 얼굴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통증의 위치와 시간입니다. 가슴 왼쪽이 아니라 명치 바로 위인 가슴 정중앙이 30분 넘게 맷돌로 짓누르는 것처럼 아프다면 그것은 무조건 심근경색입니다. 많은 분이 심장이 왼쪽에 있다고만 생각해서 왼쪽 가슴 주변만 살피시는데, 사실 우리 심장은 가슴 한가운데에서 아주 약간 왼쪽으로 기운 정도로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통증은 가슴 정중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김봉래 어르신도 처음에는 가슴 한복판에 아주 무거운 바위덩어리가 올라앉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혈관이 일시적으로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은 길어야 10분이면 나아지지만 심근경색은 혈관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라 30분이 지나도록 통증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심장 근육이 산소를 전혀 받지 못해 말 그대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신호는 통증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현상입니다. 만약 가슴 통증과 함께 왼쪽 팔 안쪽이 저리거나 어깨가 욱신거리고 심지어 턱끝이나 치아까지 아프다면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방사통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통증이 가지를 치며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심장이 아픈데 턱이나 어깨가 아픈 것일까요? 우리 몸의 신경망은 마치 오래된 집의 복잡한 전기 배선과 비슷합니다. 심장에서 보내는 절박한 통증 신호와 팔이나 어깨에서 오는 신호가 척수라는 큰 신경 통로에서 한데 뒤섞여 뇌로 전달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뇌는 지금 심장이 비명을 지르는 건지 아니면 어깨가 아픈 건지 제대로 분간을 못하고 엉뚱한 곳이 아프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봉래 어르신께서 치과를 가야 하나 고민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뇌가 보낸 가짜 신호에 깜빡 속으신 것이죠.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징후는 바로 비 오듯 쏟아지는 식은땀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면서 온몸이 젖을 정도로 땀이 나고 안색이 새하얗게 변한다면 그것은 이미 심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1분 1초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식은땀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보내는 최후의 비상벨입니다. 심장이라는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혈압이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미친 듯이 활성화되면서 온몸의 땀샘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덥거나 조금 힘들어서 나는 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축축하게 젖으면서 손발이 차갑게 식어간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한 일촉즉발의 상황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물을 먹이거나 등을 두드려주며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소중한 몇 분이 한 사람의 생사를 가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정보를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생명의 기회를 선물하는 고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전형적인 통증들이 심장의 정직한 비명이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훨씬 더 잔인하고 교묘한 유령 같은 증상들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슴은 전혀 아프지 않은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심근경색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어르신이 병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쓰러지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핵심 증상을 말씀드립니다.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체한 느낌이 30분 넘게 이어진다면 그것은 소화불량이 아니라 심근경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머릿속에 꼭 새겨두셔야 합니다. 보통 명치가 답답하면 약국 가서 소화제 사드시거나 손을 따면서 시간을 보내시죠? 하지만 그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심장이 아픈데 위장이 아픈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 심장의 아랫부분인 하벽이라는 곳은 가로막을 사이에 두고 위장과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의 미주신경이라는 통로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뇌는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위장이 보내는 신호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김복래 어르신께서도 그날 점심에 드신 칼국수가 얹힌 줄로만 아셨다고 합니다. 트림을 해도 시원하지 않고 속만 울렁거리는 그 묘한 불쾌감이 사실은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마지막 호소였던 것입니다. 5번째 증상은 특히 여성분들과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숨이 차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다면 가슴 통증이 없더라도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여성 환자 10명 중 4명은 가슴 통증 없이 이런 무기력증과 호흡 곤란만 겪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심장이 힘차게 피를 짜주지 못하면 우리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계단을 오를 때뿐만 아니라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신경이 무뎌져 있어서 심장이 썩어 들어가는 그 극심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의학계에서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형태의 심근경색인 것이죠. 6번째 증상은 이유 없는 구역질과 구토입니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데 가슴 언저리가 묘하게 불편하다면 이것 또한 심장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을 찾는 심근경색 환자 4명 중 1명은 구토 증상을 먼저 보입니다. 많은 분이 이걸 보고 상한 음식을 먹었나 혹은 위험이 도졌나 생각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십니다. 하지만 심장과 위장은 자율신경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장의 혈류가 끊기면 그 자극이 즉시 위장에 전달되어 구토 중추를 자극하게 됩니다. 단순한 식중독이라면 설사가 동반되거나 시간이 지나며 나아지겠지만 심근경색에 의한 구토는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신호와 함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유령 같은 증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소한 불쾌감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답답함이 밀려온다면 그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생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김복래 어르신도 이제는 제 말씀을 듣고 완전히 깨달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소화제보다 119를 먼저 떠올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숨겨진 증상들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한 의학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무서운 증상을 알았으니 실제로 우리 목숨을 구하는 실전 기술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심근경색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새겨야 할 단어는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가 죽기 시작하는 시간은 단 4분이고 막힌 혈관을 뚫어 심장 근육을 살려내야 하는 시간은 딱 120분입니다. 이 두 가지 숫자가 여러분의 남은 수십 년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주변에 누군가 쓰러졌다면 즉시 4분의 기적을 시작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환자를 딱딱한 바닥에 눕히고 가슴 한복판을 강하고 빠르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속도가 중요한데 보통 아바의 Staying Alive라는 노래 리듬에 맞춰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하철역이나 경로당에 자동 심장 충격기인 AAD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누구나 사람은 살릴 수 있는 마법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인 12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1시간 안에 혈관을 뚫으면 사망률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복래 어르신께도 매일 아침 실천하시라고 당부드린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루틴은 아침 거울 보기입니다. 단순히 얼굴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색을 살피는 것입니다. 유난히 얼굴이 창백하거나 입술에 푸른빛이 돈다면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상 직후 심호흡 확인입니다. 가슴을 크게 부풀려 숨을 들이마셨을 때 명치나 가슴 중앙이 뻐근하거나 답답하지 않은지 매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 구축입니다. 거실 벽이나 전화기 옆에 119라고 큼지막하게 써붙여 놓으십시오.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당황해서 번호조차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복래 어르신도 이제는 자제분들에게 본인이 어떤 증상을 조심해야 하는지 미리 다 공유해 두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궁금증 3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가슴이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픈데 이것도 심근경색인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초나 2초 정도 잠깐 찌르는 통증은 심근경색일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통증은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아니라 커다란 바위가 가슴을 짓뭉개는 것 같은 둔탁하고 압도적인 고통입니다. 콕콕 찌르는 것은 대개 늑막염이나 근육통인 경우가 많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스피린을 미리 먹어두면 심근경색 예방에 좋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혈관이 이미 좁아진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건강한 사람이 예방 목적으로 함부로 먹었다가는 위장출혈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한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는 전문 의약품이라는 점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평생 마른 체격으로 살았는데 저도 혈관이 막힐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른 비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겉모습은 말랐어도 내장 지방이 많고 혈관 속에 기름기가 가득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라면이나 빵 같은 초가공 식품을 즐겨 드시면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나이와 상관없이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젊고 마른 사람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김복래 어르신도 이제는 이 모든 수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안색을 살피고 텃밭일을 하다가도 숨이 조금 차면 바로 휴식을 취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1번이나 이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평소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의 열정만 보아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하게 장수하실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결국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정직한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슴 중앙에 30분 넘는 압박감과 턱과 팔로 번지는 통증, 그리고 식은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체한 것 같은 명치 답답함이나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은 소화기 문제가 아닌 심장마비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증상이든 평소와 다르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를 불러 120분의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 3가지 가슴에 새기셔도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넘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봉래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려야겠죠? 어르신은 다행히 그날의 이상한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곧바로 병원을 찾으셨고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얼마 전 외래진료 때 다시 배웠는데 세상에 얼굴색이 몰라보게 좋아지셨더라고요. 이제는 다시 그토록 좋아하시던 텃밭으로 돌아가셔서 자식들에게 줄 고추랑 상추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신다고 합니다. 저에게 손을 꼭 잡으시며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바로 병원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하시는데 제 마음이 다 뭉클했습니다. 만약 그때 어르신이 단순히 어깨가 결린다고 파스만 붙이고 계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런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요행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내가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시죠? 혹은 병원비가 아까워서, 혹은 밤 늦은 시간에 폐를 끼치기 싫어서 꾹 참고 아침이 밝기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단언하건대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가장 큰 불효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셔주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 징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심장질환이라는 무서운 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얻으신 셈입니다. 부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꼭 한 번씩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그 지식이 언젠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온기가 가득한 집에서 따뜻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실질적이며 어르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만을 연구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이라는 축복과 행복이라는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